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7번째 실무 시리즈로요. 연차 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은요. 그 월 단위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연차처럼 발생하는 최대 11화까지 발생하는 그 연차는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연 단위로 발생하는 그냥 일반적인 연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요거는 제가 이제 2018년도 9월에 그 개정 2판으로 썼던 인사급여 실무라고 하는 책에 그 원고를 제가 잠깐 띄웠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서 케이스 1, 2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전년도 말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5일로 가정을 하고요. 그 회계연도처럼 그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연차휴가 산정 기간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날이 끝날이 이제 12월 31일이 될 거고 그 사용을 개시할 수 있는 날이 1월 1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바로 직전 12월 31일까지 근속을 근거로 요 날 태어난 연차가 만약에 15개예요. 그러면 요 상반기 때 자유롭게 적치 분할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로자가. 자, 그런데 요 7월 1일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가 그냥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나도 안 썼다고 할게요. 자, 15개가 남아있으면 요 케이스 1은 보시게 되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 근로기준법 61조 1항에 나와 있는 그 법문의 내용을요. 이렇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 10일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사용 시기를 통보를 요청을 하고 이제 서면으로 통보 요청을 하는데 이게 썸네일에 있는 1차 통보예요. 자, 케이스 2도 일단은 그 사업주가 먼저 이렇게 사용 시기를 통보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7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근로자가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이제 회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케이스 2는 통보가 없는 경우죠. 자, 케이스 1처럼 통보가 있고 이날 이후에 연말까지요. 계획대로 연차 휴가를 쓰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연차 휴가는 그 소멸을 할 거고 금전 보상 의무는 자연스럽게 면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용 촉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물어보시는 거는 근로자가 통보도 없고 요 사이에 만약에 쓰지 않은 경우가 문제거든요. 자, 이랬을 때 물론 일부는 쓰겠지만 뭐 극단적으로 하나도 안 썼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날 그 연차 휴가가 정상적으로 소멸하기 이전 2개월이 이제 11월 1일 00시인데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 10월 31일 24시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전까지 이제 사용자가 그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차 휴가를 쓸 수도 있고 미사용할 수도 있는데 미사용하게 되면은 휴가는 소멸한 걸로 보고요. 정확하게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일방적 지정을 통해 가지고요. 이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을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쟁점이 있냐면요. 그 사용 촉진은 했지만 해당 근로자가 너무 바빠가지고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노무 수령을 거부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61조 1항에 따르면 분명히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는데 이걸 구두상으로 그냥 적당히 통지한 경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뭐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사이에 이렇게 물결 표시로 적당히 써라. 이러한 서면 통지는 안 되는 거고요. 11월 9일, 11월 10일 해서 평일이라고 알려진 그 공식 명칭은 소정 근로일에 쓰게끔 정확하게 통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까 꼭 A4 용지를 뽑아서 서면으로 하는 것만 서면은 아니고요. 그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전자문서들도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인정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근로자한테 고지가 되었는지 이 통보 요청과 일방적 지정이 그리고 수신 확인이 담보가 됐고 그 문서 자체가 이제 수정 가능성이 없어야 정확한 서면 통지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